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배기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고 목소리는 급해요. 아니, 입주민이 물건을 안 받았다는데 제가 분명히 며칠 몇 시에 배송했거든요. CCTV 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몇 층에 놔뒀는지 확인해야 입주민하고 바로 통화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입주민이 못 받았다며 화를 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택배기사님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면서 CCTV를 보자고 합니다. 보여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안 보여주자니 왜 안 보여주냐, 법에 따라 내가 볼 권리가 있다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안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오죠. 정말 난감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CCTV라는 게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라는 겁니다. 거기엔 특정인의 얼굴, 차량 번호, 동선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부로 보여줬다가 괜히 법에 걸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소장이 외부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리규약을 제대로 몰랐다는 변명을 했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경찰 불러서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경찰 부르면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작 출동해도 경찰이 본인만 나온 영상이면 보여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민이나 택배기사, 또 기타 요청하는 사람들은 봐라, 경찰도 되는데 왜 안 보여주냐,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쯤 되면 현장 직원은 중간에서 완전히 낀 상황이 되는 거죠. 아파트 현장에서는 이런 CCTV 열람 문제가 택배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합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긁고 갔다는 분, 분실물이나 절도 의심되는 상황, 심지어는 입주민끼리 다툼이 벌어졌을 때도 CCTV 보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여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하고, 보여줬다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경비원은 입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CCTV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서 다른 사람이 고소를 했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고소를 당한 건 입주민이었지만 CCTV를 보여준 경비원도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한동안 근심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착해서 거절을 못한 게 오히려 화가 된 거죠. 반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안 보여줘서 피해 입었다라면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차량 파손 사건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가 경찰 없이는 못 보여준다며 거부하다가 결국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입주민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법원에서는 관리 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안 보여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시설관리인들 입장에서는 CCTV 열람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만 해라라고 하면 민원이 폭주하고 융통성 있게 해줘라라고 하면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여기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영상 편집 전문가도 아니고 프로그램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가지고 또 분쟁이 벌어집니다. 요청한 사람이 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왜 돈을 내냐며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현장에서 CCTV 열람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민원 대응, 업무 부담, 심지어 직원 개인의 법적 리스크까지 다 얽혀있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CCTV 열람 문제, 즉 시설관리인이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괜히 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A CCTV 잠깐 보여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막았다가 입주민한테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법과 현장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CTV 열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과 원칙입니다.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괜히 발목 잡히지 않거든요. 첫 번째로 CCTV 영상은 단순한 화면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얼굴, 차량 번호, 이동 동선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열람이나 제공은 원칙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볼 수 있느냐? 바로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찍힌 영상이라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나온 영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같은 화면에 다른 입주민이 지나가거나 차량 번호판이 찍히거나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이 잡히면 그건 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그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만 나온 영상은 열람 허용. 하지만 제3자가 나오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비용은 신청자가 내야 한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상 편집 전문가도 아니고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열람 거부가 나오거나 억지로 보여줬다가 나중에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경찰과의 관계입니다. 경찰이 공문을 들고 오면 CCTV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경찰관만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신고자나 민원인은 옆에서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경찰 입회라는 건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확인이지 당사자에게 영상 복사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찰이 본인만 나온 영상이면 보여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해버려서 오히려 입주민이나 택배기사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소 직원은 완전히 곤란해지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소장이 외부인, 그러니까 입주민이 아닌 공사업체 대표에게 CCTV를 보여줬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누가 반대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여줬는데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장은 규약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CCTV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잘못 보여주면 아무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고 관리소장이나 직원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 보여주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차량 파손 사건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가 경찰 없이는 못 보여준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영상이 삭제돼 버렸고 결국 입주민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리 측의 과실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보여줘도 문제 안 보여줘도 문제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장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아파트마다 규정이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택배기사 같은 경우 본인만 나온 장면이라면 현장에서 확인만 허용, 촬영은 불가라는 규칙을 둡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영상만 보고 입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죠. 또 어떤 아파트는 무조건 경찰이 와야 하고 경찰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인 불만이 커집니다. 또 다른 아파트는 당직기사가 직접 CCTV를 확인해서 몇 층에서 물건 내리셨다 정도만 구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마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또 하나 문제는 민원인 압박입니다.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내가 피해자니까 내 권리다, 보여줘라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안 보여주면 고소한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CCTV 열람권은 법적으로 본인 정보 열람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찍힌 장면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같이 나온 경우가 많으니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결국 관리 직원은 법대로와 현장 융통성 사이에서 매번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열람 신청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양식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청자 성명, 연락처, 요청 사유, 필요한 시간대, 그리고 신분증 사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나 담당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가 나오면 보여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면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비용은 요청자에게 부담시켜야 합니다. 셋째, 경찰이나 법원에서 공문이 오면 경찰관에게만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영상 파일을 복사해서 주거나 휴대폰으로 찍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외부 유출이 되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로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안내문 비치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미리 붙여두는 겁니다.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청서 작성 후 가능합니다. 제3자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경찰 공문이나 법원 명령 시 경찰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두면 최소한 현장에서 직접 직원이 욕을 먹는 걸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CCTV는 내 업무 같지만 사실은 내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무서운 영역입니다. 함부로 열람 허용하면 벌금형까지 갈 수 있고 거절하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단 하나, 절차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요청서 받고 신분 확인하고 본인만 나온 영상이면 보여주고 제3자가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경찰 공문이 있으면 경찰만 열람.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택배기사가 아무리 강하게 압박해도 제가 규정을 어기면 책임은 저한테 옵니다.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순간은 불편해도 나중에 본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CCTV 열람 문제, 정말 단순한 민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설관리인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걸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CCTV는 입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영상일 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덩어리입니다. 보여주면 불법, 안 보여주면 소송. 이게 현실이죠. 실제 사례들 보셨잖아요. 어떤 소장은 외부인에게 보여줬다가 벌금형, 어떤 직원은 안 보여줬다가 손해배상, 또 어떤 경비원은 착해서 보여줬다가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소송 걸리고 경찰서 가는 건 결국 우리 시설관리인 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절대 혼자 판단해서 보여주지 마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CCTV 열람은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서 받고 신분 확인하고 본인만 나온 영상이면 보여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면 모자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공문이 오면 경찰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 단계를 지키면 적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법과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규정을 방패 삼아라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입주민이든 택배기사든 다급하니까 빨리 보여달라, 왜 안 보여주냐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안 됩니다라고 하면 싸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차상 바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3자가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 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법과 규정 뒤에 숨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혼자 끙끙대지 마라입니다. 사실 이 CCTV 문제는 전국 모든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택배, 주차, 분실, 절도, 층간소음 CCTV 때문에 다투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관리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혼자서는 답을 찾기 힘든 문제도 현장의 선배들 경험을 모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처리했다. 경찰 불렀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소송까지 갔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살아있는 정보들이 쌓여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설워크 네이버 카페가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설관리인들이 모여서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그리고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댓글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직접 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규정을 쓰고 있다. CCTV 민원 대응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더라. 이런 글들이 쌓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설관리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CCTV 주제는 정말 각 아파트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현장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겪은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바로 살아있는 매뉴얼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글 하나 덕분에 고소를 피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입주민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냥 좋은 정보 얻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설워크 카페로 들어오셔서 본인 경험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택배기사 열람 요청을 이렇게 처리했다. 나는 주차장 사고 때 경찰이 이렇게 대응했다. 나는 CCTV 때문에 소송까지 가봤다. 이런 현실적인 글들이 쌓이면 우리 업계 전체에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입주민도, 택배기사도, 경찰도 결국 CCTV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떠넘깁니다. 소송도 벌금도 고소도 다 우리가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규정, 우리만의 대응 매뉴얼 그리고 우리끼리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로 본인 경험을 남겨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선배님들, 동료 관리인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거기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정말 현장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답을 찾아갑시다. CCTV 열람 문제 그리고 시설관리인의 생존 전략,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시설워크 카페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근무,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